자, 다음 순위는 8위입니다. 유엔으로 간 김정남 암살 사건. 유엔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인 내용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윤병세 이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북한이 발끈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The victim was killed with VX nerve agent, classified as a Schedule 1 chemical weapon, and thus strictly banned by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This impulsive, unpredictable, trigger-happy, and brutal regime is ready and willing to strike anyone, anytime, anywhere. DPRK never produced or stockpiled or used chemical weapon, and our position on this issue is clear and consistent. His long but wearisome statement only reveals the desperate and ill-natured intention of South Korea. 네, 이정훈 의원님, 이 북한의 이 나몰라라 하는 저 행동은 유엔에서도 똑같군요. 아니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만들지도 않았다, 화학 무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 거짓말이죠? 아니 물론 그렇죠. 근데 원래 외교의 본질이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이 뭐 종교인들이라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국제 정치에서는 항상 오리발 내미는 겁니다. 네. 가장 현란한 말로 가장 완벽한 부인을 하는 게 외교이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거짓말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야 외교니까 저는 뭐 북한 외교관이 그걸 실행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VX 가스가 사용됐다는 걸 가지고 화학무기 전체를 밀고 나가는 양쪽의 프로파간다 선전전이 아주 유연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러면 생화학 무기 규모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북한은 뭐 자기네가 갖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는 NCND,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양을 밝히지는 않죠. 근데 화학무기는 지금 CWC라고 그 화학무기 금지 협정에 따라서 전 세계가 보유하지 말자라고 돼 있는데 북한은 거의 가입도 안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보활동으로 확인하고 있는 게 북한의 신의주나 함흥, 청진의 어떤 공장이 있어서 생산을 하고 있다. 한 2,500톤 중에서 5,000톤 정도를 갖고 있고 전시에는 10,000톤을 생산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북한의 끊임없는 화학 무기 위협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잘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무모한 북한 정권의 도발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응징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국과 미국의 한미 연합 훈련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실시됐다고요? 역대 최대. 글쎄, 전 옛날에 그 유명한 뭐죠? 팀 스피리트가 더 크지 않았나 싶은데 그걸 제외하고는 아마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독수리 훈련, 영어로는 Fall Eagle, 새끼 독수리 훈련이 시작되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인가요? 그때는 더 직접적인 실기동이 들어가는 키 리졸브 연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한국에서 우리 한국군 군단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단을 양쪽으로 나눠서 하나는 이제 뭐 가상적, 하나는 방어군 해갖고 직접 기동을 해서 붙이죠. 그렇군요. 네.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아니, 직접 실기동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군단 단위로 이렇게 부대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면요. 네. 우리나라 굉장히 부끄러운 작전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우리가 도상으로 작전한다 그러잖아요. 네. 했다치고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들, 장정들 완전군정하고 1시간에 4km 걸으면 다 걷죠. 네. 1시간 안에 주파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일개 대대를 출발을 시켜보면은 이 길을 걸어갈 때 한 줄로 걸어가거나 양쪽으로 나눠서 두 줄로 가죠. 그렇죠. 그럼 앞에 선두는 출발하니까 이 사람들은 1시간 전에 도착하는데 차 후미는 1시간 지나 출입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시간 내에 도착이 돼야 되는데 선두는 왔는데 후미는 아직도 출발도 못하다 보면은 이게 꼬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실기동을 해봐야 이게 안단 말이에요. 서류상 그래 우리 다 1시간이면 일개 대대 가지 하고 그렇죠. 작전 했다 치고 해서 작전을 해보니까 실기동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고 아니면은 뒤에 애들은 뛰어가게 한다든지 그래서 실기동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다음 주 시작될 키 리졸브 연습에서 군단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뭐든지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도 취재 현장 안 가고 있으면요. 머릿속에 잘 그려지는데 가서 보면 안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이 우리 한미 연합 훈련을 의식해서일까요? 김정은이 지금 최대 규모의 또 무력 시위를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언제 하는가 궁금했는데 4월 25일이 그들이 얘기하는 태양절 그리고 김일성
탄생 105주년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미림 비행장에서 일단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김일성 광장에 와서 대규모 퍼레이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훈련도 무력 시위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만큼의 무기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런 거. 그렇죠. 과거 같았으면 우리가 키 리졸브나 폴 이글 훈련을 하게 되면 그들도 실기동 훈련을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같이 기동을 하면서 같이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평양에서 중심으로 하는 거 보게 되면 네. 뭔가 에너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네. 그런 의심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김정은이 워낙 보여주기식의 네. 뭐 시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뭔가 과시하기 위한 그런 지시가 아닐까. 저는 그런 김정은을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저 친구가 군사훈련을 많이 가서 보는데 저 탈북해 오신 분들 군인 출신 물어보면요. 저것도 1호 행사라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대통령 행사할 때 포 쏘고 하는 거는 A급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전에 가보면은 2차 대전 때 쓰던 거 쓰고 그래서 넣어서 쏴보면 불발되고 막 아하. 하는데 저기도 A급만 갖다 놓고 해서 김정은은 게 항상 잘 되는 줄 알아요. 아하. 근데 막상 가보면은 쟤네들은 더 분량이 많을 거다. 그래서 그렇죠. 저 친구들도 했다 치고 작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이 가운데 북한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또 현지 시찰을 나갔다고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거군요. 네, 그 966 대연합 부대 같죠. 대연합 부대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군단으로 판단하면 될 겁니다. 네. 전방에 저쪽에 4군단, 2군단, 4, 2, 5, 1 군단이 휴전선 바로 북쪽에 4개가 있는데 그것들은 다 대연합 부대. 앞에 숫자는 뭐 붙여서 위장으로 하는데 네. 이거는 그 군단들 중에 또 하나가 우리의 수도방위사령부처럼 평방사, 평양방어사령부가 있습니다. 네. 거기 예하 부대거나 그 자체거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김정은이 시찰을 많이 하는데 최전방에 오는 경우는 한계가 있고 지금 평양 주변, 미림 비행장에서의 어떤 퍼레이드 준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평방사 위주의 부대를 간다는 거는 지금 저 친구 통제력에 무슨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거에 지금 갇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군단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개 사단으로 보니까요. 네.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 4만에서 5만 명의 규모를 군단이라고 하는군요. 근데 알겠습니다. 4만 내지 5만 명을 움직여 보면요. 네. 우리 어릴 때 소풍 갔지 않습니까? 네. 소풍 갈 때 앞에 걸어가고 뒤에 걸어가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막 엉키죠? 그렇죠. 5만 명 굴려보면요. 네.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저런 부대들을 한국군이 자유제재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공격력이 강한 부대고 북한은 저걸 평방소 위주로 한다는 거는 어쩌면 보여주기 위용이다. 그 점도 우리가 간파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한중일 미국까지 포함해서요. 미국, 중국, 일본 이 3개국이 지금 군비 증액 경쟁이 붙었다고요? 네, 저는 아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국방비 증액 비율을 요청했다. 네네. 의회 연설을 했는데 그 미국이 레이건 대통령 때 우주 스타워즈란 개념으로 해갖고 군비 네. 경쟁을 소련하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 SDI 정책을 밀고 나가니까 소련이 따라오다가 붕괴가 돼버렸거든요. 네네. 지금 북한 붕괴라든지 또는 중국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의 군비 경쟁을 네. 시작하는 거 아닌가. 오늘 아하. 지금 트럼프가. 그래서 따라와 봐라. 경제력 있으면 따라와 봐라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지금 일단은 따라가겠죠. 따라가다가 어디 저 뱁새 따라가다 찢어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최근에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에 갑자기 북한을 둘러싸고 이렇게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근데 장 본인이죠. 이 여성 암살범 두 사람이 지금 재판정에 섰다고요. 모습을 처음 드러냈죠. 그 사고 이후에. 지금 화면 속의 모습인데요. 바로 예.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살인 혐의로 두 사람이 기소가 됐죠. 지난 13일 쿠알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요. 두 사람 모두 아주 긴장하고 필요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지금 화면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방탄조끼까지 입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 방탄조끼요? 네. 근데 뭐 두 사람 다 입은 건가요? 처음에 이제 저거는 흐엉이고요. 예. 베트남 여성이고요. 처음 들어갈 때 아이샤는 입지 않았는데 나올 때는 두 사람 모두 입고 나타났고 아하. 제가 현지 언론을 지금 저기는 들어가는 장면이라서 입고 있지 않았는데 나중에 아이샤가 법정에서 나올 때는 방탄조끼를 함께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니, 그런데 저렇게 피해자들이 방탄조끼까지 입는 경우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요.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는 말레이시아 역사상 이런 일 처음이다. 그 이런 나라에서도 얘기까지 처음이군요. 나올 만큼 정말 상엄한 경계를 저기서도 보시겠지만 완전 무장한 특수경찰, 특공대들이 20명에서 30명이 이들을 에워쌌다고 하고요. 이게 주변의 매복이나 아니면 이들을 증거라고 생각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어떤 또 다른 테러를 막기 위한 그런 사전 조치였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레이시아 경찰 입장에서 볼 때 이 혐의를 굉장히 확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여성 어떤 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최고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최고형이 뭐겠습니까? 사형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래요? 사형이 허용이 되는 나라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그쪽 검찰 측에서 밝혔듯이 2명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2사람 모두 사형이 가능하다.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첨예한 또 논리들을 펴겠죠. 그리고 저게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고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자국 영토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 살인이 되는 암살이 벌어졌다고 하면요. 역사상 가장 전쟁을 침략을 당한 것만큼이나 주권이 침해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거꾸로 질문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지금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 왜 왔고 말레이시아에서 어디를 다녔고 이게 행적이 지금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언론엔 공개가 안 나왔죠. 근데 말레이 경찰이 조사 안 했겠어요? 다 했겠죠. 근데 왜 공개 안 하겠습니까? 뭔가 또 용도가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북한에서는 유엔 주재 차석 대사를 보냈습니다. 강철 대사가 영어 하는 게 짧아서 문제가 있다는 설도 있지만 저 친구가 초치를 당했잖아요. 초치라고 하는 건 말레이가 너 까불지 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다른 사람을 교체할 필요도 있고 해서 보냈는데 그럼 저걸 왜 보냈겠어요? 북한은 지금 요 두 여성을 법정에 세운 다음에 그 다음 차례는 리정철입니다. 리정철은 이제 복잡한 게 도박 음란 사이트를 운영했고 자기네 법을 어기고 그다음에 협력했다. 그럼 북한인의 법정에 세우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 저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북한하고 어떤 싸움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레이는 주권 침해 문제까지 걸려가지고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기 때문에 저 두 사람이 만약 암살이 또 된다. 그러면 주권 더 난리가 나니까. 그렇죠. 지금 말레이는 지금 굉장히 예민한 걸로 저는 추정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히 이제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사실 2005년에 이제 방코델타 아시아라는 은행을 통해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당시엔 미국이 주도로. 근데 이제 제가 엊그저께 유엔에 이제 북한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하고 점심을 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레이시아가 북한의 돈줄, 그러니까 돈을 숨기는 그런 우회 통로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말레이시아한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가 마르는 고통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돈줄을 차단했던 북한이 당시에 차단당했던 북한이 아마 말레이시아하고의 국교가 단절이 되면 피가 마르는 고통 또 엄습할 겁니다. 그렇군요.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 몰래 들어가는 돈줄 우리가 이렇게 통로를 마련해줬는데 북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딱 그런 입장이 되겠군요. 그 정도가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말레이가 굉장히 분노를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와서 불법 사이트 운영한 거에다가 자기네 국법을 어기고 막 이렇게 암살을 한 거에 대해서는 말레이는 지금 거의 단계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심양에서 북한 사람들을 움직이는 걸 제어를 하는데 말레이도 이제 본격적인 제재가 들어가서 리정철 말고 추가 조직 내놓으라는 겁니다. 다 추방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커질 겁니다. 자, 이종훈 위원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심정숙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자, 다음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